초가을의 바람이 묘역을 스쳐 지나갔다. 회장은 검은 코트를 여미고 천천히 흙길을 걸었다. 손에는 흰 국화 몇 송이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오래된 후회로 가득했다. 그가 멈춘 곳은 아들의 피석 앞이었다. 돌에 새겨진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자 미처 끝내지 못한 말들이 가슴에서 솟구쳤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아들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버지는 내가 끝까지 붙들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가 우리 아빠 무덤인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회장은 놀라 돌아보았다. 10살 남짓한 소년이 서 있었다. 소년의 눈매가 낯설지 않았다. 아들의 눈과 똑같은 모양이 그 아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회장의 심장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피석의 이름을 다시 확인하고 아이에게 물었다. 내 아빠 이름이 이것이 맞니?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꽃을 피석 앞에 내려놓았다. 엄마랑 매년 와요. 아빠는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고 그래도 옳은 일을 하려 했대요. 그러다 멀리 떠났어요. 회장은 숨을 고르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내 엄마는 누구니, 어디에 사니? 소년은 또렷이 말했다. 우리 엄마는 아빠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아빠는 늘 엄마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대요. 회장의 머릿속에 오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다. 아들이 사랑한다던 여자를 자신이 모질게 밀어냈던 날이었다. 가문의 체면과 회사의 이름을 앞세워 결혼을 반대하며 차갑게 등을 돌렸던 밤이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는 제 마음을 믿지 않으시겠죠.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섰고 연락은 끊겼다. 회장은 그 뒤로 아들과 제대로 마주 앉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고가 아들의 생을 끝냈다. 그는 세상 앞에서는 강단을 보였지만 홀로 있을 때마다 무너졌다. 그러나 오늘 아이를 만난 순간 오래 묻어둔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빠는 제게 늘 말했어요. 두려워도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회장은 무릎이 풀릴 듯 흔들렸다. 아이의 말끝마다 아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물었다. 내가 혹시 내 손자니?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그럴 거라고 하셨어요. 회장은 비석 앞에 국화를 내려놓고 아이에게 다가섰다. 아버지가 져야 할 책임을 내가 대신 지고 있었구나.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지키려던 건 그냥 우리였어요. 엄마와 제가 서로를 지키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무너졌던 변명들을 하나씩 지웠다. 자신의 오만이 아들의 삶을 갈라놓았고 그 틈으로 상처와 고독이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찾겠다. 내 엄마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너를 지키겠다. 소년의 손이 조금 따뜻해졌다. 며칠 뒤 회장은 아들의 연인을 찾아갔다. 낡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단단한 눈빛의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때 아들이 지키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회장은 깊게 머리를 숙였다. 당신을 모욕했고 아들의 마음을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모두를 잃었습니다. 여자는 말없이 아이를 안았다가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경계와 슬픔과 의지가 함께 떠 있었다. 회장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늦었지만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아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아이와 당신이 안전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제 삶을 쓰겠습니다. 여자는 길게 숨을 내쉰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먼저 과거를 숨기지 않는 일부터 시작해주세요. 우리가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회장은 즉시 변호사와 재단 담당자를 불러 모았다. 법적 보호와 생활 지원 학자금과 주거 안정 대책을 정비했고 무엇보다 가족관계를 정식으로 회복하는 절차를 밟았다.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는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않았다. 주주 앞에서는 책임을 말했고 임직원 앞에서는 약속을 말했다. 사랑을 반대한 권위가 아닌 사랑을 지키는 책임으로 이름을 다시 세우고자 했다. 아이와의 첫 주말이 찾아왔다. 세 사람은 묘역으로 향했다.
바람은 선선했고 하늘은 높았다. 회장은 두 개의 꽃다발을 꺼냈다. 하나는 아들을 위한 국화였고 또 하나는 며느리를 위한 붉은 장미였다. 그는 두 꽃을 나란히 내려놓았다. 아들아, 내가 지킨 사랑을 이제 내가 지키겠다. 우리가 함께 못했던 자리를 지금부터 메우겠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여자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세 사람은 짧은 침묵 뒤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 같았다. 회장은 아이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내가 원하는 길을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곁을 지키겠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너를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이끄는 다리가 되게 하겠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저는 아빠처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그럴 거예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 걸려 도착한 화해의 첫 표정이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사랑을 잴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잃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그는 사랑을 믿고 책임으로 증명하기로 했다. 그날 이후 회장은 회사의 문턱부터 낮췄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배경과 표면을 지었고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노력을 존중하는 규칙을 세웠다. 우선순위를 바꾸었다. 가문보다 사람 이름보다 마음 체면보다 관계를 먼저 두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세 사람은 함께 묘역을 찾았다. 국화와 장미와 들꽃이 나란히 놓일 때마다 회장은 속으로 같은 문장을 되뇌었다. 늦었지만 시작하자. 사랑을 지키는 일은 지금부터다. 언젠가 아이가 성장해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 오늘의 이 약속이 두려움보다 크게 기억되기를 바랐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높고 맑은 빛이 세 사람의 어깨에 고르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회장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음을 옮겼다. 과거를 지우지 않고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걸음이었다. 그 걸음의 끝에서 그는 마침내 아버지가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로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